일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탐나는 제주에서 2주 연속으로 2023년 주목해야 할 환경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에도 제주를 휘감고 있는 환경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제주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바다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비상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피부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기후 위기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제주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요? 네, 제주도의 기후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매 반복되는 이상기후라든가 가뭄 폭우 때문에 지금 이미 농업 분야에는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가 바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2021년 제주 해역의 연평균 수온은 16.51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 해역의 수온 변화를 보게 되면 1년에 0.018도씩 31년간 0.56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 해역에서만 잡히던 방어가 동해안까지 올라간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곳에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조간대 생물상 변화도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해조류가 크게 줄어들면서 갯녹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조간대 생태계가 해체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기상학적으로도 제주도 남쪽 바다는 이미 아열대 해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확인된 아열대 어종만 83종에 달하고 있고 또 특히 아열대 수역에만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돌산호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제 제주 바다 환경 현안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르면 오는 4월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해상으로 방류가 시작이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최종 방류를 승인한 이후로 해저 터널 공사가 시작이 된 상태고요. 그 터널 공사가 올해 4월경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올해 4월에는 방류가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늦어도 여름에는 방류가 시작된다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도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일본에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를 걸러내면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믿을 만한가요? 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일 테고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 자체가 좀 기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 삼중수소는 걸러질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문제는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세슘이라든가 스트롬툰 등의 인체에도 굉장히 유해한 물질 63개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좀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래도 핵오염수 문제를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일본이 운영 중인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 등의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거다라는 것은 이미 일본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가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탄소 14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소나 수소로 인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장기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은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에 고농도로 농축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말만 믿을 수는 없다. 좀 일본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주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주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일본에서 실제 방류를 하게 될 경우에 방사능 물질이 해양 생물에 좀 축적이 되면 다음 세대의 돌연변이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먹이 사슬을 따라서 농축이 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
생명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치명적인 유전 변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의 전이가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뭐 생물종 자체의 생존과 번식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해양 생물이나 생태계 자체에 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수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산물의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수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제주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서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더 보완돼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나와 있는 대책이 해양 수산, 특히 수산업 분야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연안에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라든가 또 최근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연구를 보게 되면 비만 형태로 육상으로 전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방사성 물질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자연 순환 과정 그러니까 비나 바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파도에 의해서 육상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부분 등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도민의 안전이라든가 건강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욱이 제주도에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또 견인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귀포 문섬 앞바다와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가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이 연산호 군락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고요? 네, 녹색연합이 2021년 가을부터 지난해 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그리고 수심으로는 0에서 35m 부근에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문섬 일대 안반이라든가 연산호 군락이 훼손이 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 전체 수중 안반이 충돌을 좀 긁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무너지면서 지형 훼손도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수심 20m에 위치해 있는 25m, 폭 6m의 중간 기착지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지형 훼손도 확인이 됐고요. 심지어 운항 금지 구역에서도 훼손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운항 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해송이라든가 긴가재송 등의 법정 보호종만 9종이나 발견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문섬 같은 경우에는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해양도립공원 등으로 한 3개의 보호구역으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좀 훼손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잠수함을 운항하면서 이 연산호 군락이 훼손이 됐다는 건데 여기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 관광 레저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훼손 가능성 때문에 허가를 잘 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관광 잠수함이 운영되는 사례도 굉장히 드문데 문화재청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주도에 어떤 감독을 전제로 허가를 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문화재청이나 제주도나 이런 훼손 사항을 수십 년간 알고 있으면서도 좀 방치했다라는 점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제주도 유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훼손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다라는 좀 거짓 해명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더 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수함 운항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운항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도 5년 동안 검토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에 3차 조사를 했고 11월에 4차 조사를 하게 되면서 훼손 사실 자체가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에 좀 급급했던 제주도만 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사가 더 진행이 됐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3차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훼손 사실이 인정이 됐고요. 4차 조사에서는 이런 훼손 범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계획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도 곧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관광잠수함의 운항 중단 등을 검토하는 심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귀포 문섬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 훼손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당연히 관광잠수함 운항이 중단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훼손 행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보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좀 보여져서 이런 부분은 당장 이제 좀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문섬 주변으로 해양 레저 관련된 시설물을 세우는 계획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계획보다도 지금 국제적으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보호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이라든가 해양수산부,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협업해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해 주목해야 할 바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10월에 비봉이가 17년 만에 제주 고향 바다로 돌아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7년 만에 고향 바다로 방류가 되게 되면서 자유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알려준 비봉이의 소식이 지난해 정말 뜨거운 이슈였지만 지금 생존이 확인되지 않고 있게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비봉이는 방류 당일 차기도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에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포획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방류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비공이가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돌고래가 관람과 쇼에 이용된다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이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여론화한 부분도 있고 또 동물원 수족관법이 좀 개정되면서 앞으로 수족관에 돌고래가 반입되지 않는 등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낸 돌고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발견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제주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 바다에 남방 큰 돌고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아시다시피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제주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다 거북 같은 경우에는 그물이나 낚시 바늘에 걸려서 회사에서 발견되는 거북이 수가 제주에서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해변에서 발견되는 고래 사체 같은 경우를 부검해 보면 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보게 되면 해양 쓰레기 문제 하나만으로도 제주 바다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 갯녹음 현상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다 생태계 자체가 지금 해체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심각한 오염과 기후이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만턴 해조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만 보더라도 제주 바다의 현 주소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올 한 해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우리 단체에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지난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해왔고요. 해양보호구역이 아무래도 늘어야 해양 보전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또 지난해 12월에 열린 15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다 보호가 인류의 어떤 존망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단체도 더욱 활발히 올해도 활동할 것이라는 약속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보고 또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많은 걸 내어준 제주 바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개발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내 환경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